자, 선생님 반갑습니다. 부산의 동부산대학교 풍수명리복지과 보충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유튜브로 올라가니까 일반인들도 볼 수가 있어요.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뭐 구독하기 하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또 알림을 클릭을 해주시면 나중에 동영상 업로드 될 때 또 알려드립니다. 저번에 이제 육친의 기본적인 부분을 했고요. 제가 이제 여기서 육친 개인적인 부분에서 개개별 육친들에서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육친을 우리가 명리학에서 보통 이제 우리가 통변의 꽃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육식갑자로 표현되어 있는 글자들이 각각 어떤 내용을 함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사주를 풀이를 해준다고 하면 어떤 글자가 나에게 있어서 이 사주에 있어서 재성이 되고 관성이 되고 이런 것들이 뭡니까? 돈이 되고 또 뭐요? 직장이 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구별하고 식별을 해야 되고 그런 데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해줘야 되죠. 그죠? 예, 그게 육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친을 통변의 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는데 이제 우리가 같은 뭐 예를 들어서 비견이라고 해도 그게 목의 비견이냐 또 목의 비견이라도 갑의 비견이냐 을의 비견이냐 이렇게 따지고 들기 시작하면 또 달라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점점 심화해서 들어갈 때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이제 단계적으로 한번 나가 봅시다. 예. 이것까지는 했어요. 저번에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을 할 때 했습니다. 그죠? 비견 이러면 일간은 나랑 우리가 일간과 비견을 봤다는 말은 일간과 음양오행이 똑같은 글자를 봤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구분을 할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육친의 특성에서 음양이 같은 거 다른 거를 먼저 구분하고 그 뒤에 오행의 상극, 상생 이런 것들을 바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음양과 오행이 모두 같은 거를 비견이다. 그래서 우리가 명리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비견이 제일 찾기가 쉽죠. 똑같은 글자, 똑같은 모양이니까. 그죠? 갑이 갑을 본 거, 을이 을을 본 거, 병이 병을 본 거, 정이 정을 본 거, 무가 무를 본 거, 이런 것들을 비견이라고 하니까 똑같죠. 지금 앞에 있는 글자가 이제 일간이 되는 겁니다. 그죠? 내가, 나는 일간이 정인데, 내 사주에 정이 또 있더라. 이러면 비견을 본 거예요. 이게, 내 사주 원국에 있으면 평생 그 비견이 내 사주에서 작용을 한다는 말이 될 거고, 그죠? 또, 이게 대원에서 오면요. 10년 동안 그 비견이 작용을 할 확률이 이제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합형충파의 논리, 천간에서 합과 충과 극 이런 관계에 따라서 또 달라질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은 대원에서 오면 10년, 세원에서 오면요 1년의 역할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일간과 같은 오행이다. 그래서 형제의 별이라고 하고 그죠? 나와 동등한 관계니까 친구, 경쟁자, 협력자다. 자, 이 어떨 때 경쟁자, 어떨 때 협력자냐?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억부법의 논리에서는 내가 약할 때는 비견이 오면 경쟁자 협력자가 되고 내가 이미 사주가 강할 때는 비견이 오면 경쟁자가 된다. 이런 논리를 펴죠. 그런데 자평의 논리에서는 그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이게 경쟁자냐 협력자냐 좋게 작용하느냐 나쁘게 작용하느냐 하는 거는 이 사주의 격국에서 성격을 만들어주는 글자가 되느냐 이 글자가 박격을 만드는 데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되죠. 예, 그게 이제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죠? 예. 자, 비견의 육친. 자, 이제 남자 형제, 남녀 형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음양과 오행의 논리에 있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음양이 같고 다르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자체의 음양이 있죠. 우리가 갑 하면 이 자체로 우리가 을과 비교했을 때 이제 양입니다. 그죠? 우리 음양을 비교하는 부분에서도 우리 명리학에서는 채용의 논리가 계속 작용이 되기 때문에 천간은 지지와 비교했을 때 전부 양이다. 그렇지만 천간끼리 비교할 때 을은 음이죠.
갑과 비교해서 그죠? 그래서 갑병무경임 이렇게 양간에 해당되는 글자는 전부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그 글자의 속성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팽창과 성장을 하는 생장의 의미를 가지는 목화의 글자들은 양이고 그죠? 수축과 결실을 맺는 수장, 생장 수장의 관계의 역할을 담당하는 금과 수는 또 음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케이스마다 다르고 기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설명할 때 이런 케이스들을 설명을 했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비견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편재 이렇게 얘기하면 편재는 큰 돈, 정재는 작은 돈. 우리가 그런 의미로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정재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계획적으로 꼬박꼬박 내가 흘린 노력과 땀에 의해서 들어오는 정기적인 돈 이런 것들을 정재 이렇게 얘기해요. 편재는 어떤 의미에서 좀 일확천금이죠. 유동의 재, 유통의 재이기 때문에 이게 정기적인 돈은 아니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편재와 정재를 구분을 할 때 편재는 좀 큰 돈이고 규모가 큰 돈이고 정재는 꼬박꼬박 들어오지만 규모는 작은 돈이다.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무토의 입장에서 편재는 임수가 되고 그죠? 개수가 정재가 됩니다. 그러면 이 편재인 임수와 개수인 이 정재의 관계를 음양을 보면 임수 자체가 양이죠. 그죠? 큽니다. 그런데 이게 입장이 바뀌어서 기토라고 하면요. 개수가 편재가 되고 임수가 정재가 되는데 음양의 모양에서 보면 임수가 더 커요.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아들 딸로 얘기할 때도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목일주 여자가 있는데 갑목일주 여자의 자식은 내한테서 나오는 기운이죠. 그죠? 병화정화가 있어요. 그죠? 병화정화가 있고 또 을목일주 여자를 갖고 얘기할 때도 내한테서 나오는 기운은 병화정화가 돼요. 다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 갑목일주를 여자로 보고 이 갑목과 음양이 다른 거를 갖고 정화를 아들로 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는 병화가 또 아들이 됩니다. 그죠? 또 을목일주 자체를 여자니까 여자로 보고 음양이 다른 병화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병화가 음양이 다르니까 얘가 아들이 될 수도 있고요. 이쪽은 딸이 되겠죠. 그렇지만 저는 갑목일주, 을목일주 남자든 여자든 다 뭐 양의 일주를 가질 수도 있고 음의 일주를 가질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다시 나오는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음양의 구분보다는 그냥 그 자체로 나오는 음양의 구분을 봅니다. 그래서 갑목일주든 을목일주든 이 자식은 병정이 되는데 그죠? 이 자식 자체의 음양을 가지고 저는 아들 딸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병화가 갑목일주든 을목일주든 아들이다. 정화는 갑목일주든 을목일주든 딸이다. 저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이론이 다르고 케이스마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뭐 크게 이게 어떤 게 맞냐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논리적으로 그냥 하나를 정해서 그걸 쭉 그냥 합리적으로 따라가면 돼요. 이게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기본적인 큰 틀에서 음양을 크게 보고 그 다음에 오행으로 연결시키는 과정, 그리고 청강과 지지를 음양으로 구분하는 과정, 동적이고 활발한 거를 양으로 보는 과정, 정적인 거와 비활동성인 거를 음으로 보는 과정, 그게 생장, 팽창의 과정, 수축의 과정, 저장의 과정, 이런 전체적인 논리를 가지고 그냥 음양을 구분해서 그거를 일관성 있게 그냥 보시는 게 맞아요. 이게 우리가 또 시간의 한계 이런 부분에서도 이게 지금 동경표준시를 가지고 시간을 보느냐 아니면 천문시, 자연시 또는 진시라고 그러죠. 진짜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거를 가지고 우리가 사주를 봐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항상 문제가 있죠. 이것도 학계에서 정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고 있고 뭐 누가 뭐 옳다 이렇게 결론이 나지도 않은 부분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선생님들이 그냥 새기고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에 너무 힘을 쏟아가지고 매몰 되지는 마세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어떤 얘기 하다가 옆으로 샜습니까? 자, 남자인 경우에 자 비견과
비견을 얘기하는 자리네요. 남자인 경우에 이 남녀 형제가 다 비견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서 무토일주가 기토도 있고 무토도 있는데 이러면 남자 형제도 있고 여자 형제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자 무토일주인데 내 사주에 무토밖에 없어요. 또 다른 비견이 무토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남자예요. 그러면 오행이 똑같죠. 오행이 똑같으면 당신은 남자 형제가 있네요 했는데 아니요 나는 여자 형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성별은 어떤 의미에서 참 좀 요즘은 뭐 병원에서 제일 잘 알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무토일간의 남자가 내 사주 원국에 천간에 무토를 올려놨는데 남자 형제가 아니고 여자 형제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여자 형제가 굉장히 양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너무 이렇게 막 매몰돼 가지고 이게 왜 이런가 막 이렇게 따지고 막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명리학 공부 그거 말고 힘써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하여튼 비견은 우리가 나랑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어깨 견자 견줄비자 어깨 견자니까 나하고 같이 동행하는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요. 이게 나한테 나쁘게 작용할 때는 적도 되고 경쟁자도 되고 라이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형태가 될 거고 우리가 이 동창도 되죠. 우리가 이제 이 동창의 개념은 약간 또 나눌 수가 있는데 어릴 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 동창들 초등학교 동창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남녀 구분을 안 하잖아요. 그죠? 또 뭐 실질적으로 중고등학교 때까지 대학교도 같은 동기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성으로 보지 않는다면 남녀 구분 안 하고 그냥 동기 동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세월이 흘러가지고 뭐 좀 더 완전한 성숙한 성인이 됐을 경우에는 동창끼리도 남녀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죠. 그럴 때는 이게 비견이 아니고 재성이나 관성으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사주를 보면 그런 케이스들이 있죠. 어떤 케이스들 우리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그 아이러브 스쿨이었습니까? 우리가 사주를 딱 보고 이 사람은 아이러브 스쿨 이런데 동창회 모임에 가면 절대 안 되겠구나 하는 사주들이 있다니까요. 그 비견이 그런 식으로 바뀔 수 있는 구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도 얘기할 때 이 동창은 그냥 기본적으로 비견이에요. 비견. 그러니까 일단은 비견이죠. 나중에 얘가 재성으로 바뀌든 관성으로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냥 비견. 이때는 남녀 구분을 안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형제의 시아버지 이렇게 해놨는데 자, 여자 형제의 시아버지라고 하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간목이에요. 간목, 을목이 있는데 이 여형제의 남편은 누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똑같은 비견이라고 하면 아까 같은 케이스죠. 내가 간목이었는데 같이 간목인 이 사주가 여자 형제다. 내 여자 형제다. 아주 그럼 남성적인 양적인 성향이 강한 여자 형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도 안 보고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이거 이제 음양을 구분을 하면 그렇게 되네요. 자, 다시 할게요. 자, 이게 나예요. 이게 납니다. 난데, 그럼 을목이 되면 내 여자 형제가 됩니다. 그죠? 여자 형제가 됐는데, 그럼 이 여자 형제의 남편은요, 이 경금이 되죠. 경금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경금의 아버지는 누가 됩니까? 이 경금의 아버지는 편제가 아버지가 되니까 이 간목이 편제의 이 경금의 편제가 되니까 이 경금 이 을목 여자 형제의 이 여자의 남편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비견 이 간목은 내 여자 형제의 시아버지가 되더라. 뭐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죠. 이 복잡한 것 같아도 따져보면 되는데 이걸 뭐 일일이 막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이 여자 같은 경우도 시아버지가 있네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간목인데 내가 여자예요. 그죠? 곤명이다.
본명이라고 하면 내 남편은 누가 됩니까? 내 남편은 여잔데 나의 남편은 신금이 되죠, 그죠? 예, 신금이 되는데 신금인데 이 신금의 재성은요 편제가 을목이 되죠, 그죠? 이 을목이 이 신금의 아버지인데 이 신금은 나의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되죠. 그러니까 간목 입장의 이 여자, 이 간목인 여자의 급제가 시아버지가 된다. 이게 급제라고 표현해놨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나 이런 케이스에서 아까 여자 형제도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비견이라고 하면 남자가 비견이라고 하면 여자 형제는 반드시 급제가 돼야 되는데 음양이 달라야 되니까 그죠? 그렇지만 안 그런 케이스도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견과 급제, 비급 자체가 시아버지가 되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융통성 있게 읽어가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내가 극하는 게 재성이 되잖아요. 그럼 재성은 내 처가 되죠, 그죠? 그 처를 낳아준 엄마는 식신상관이죠. 그래서 그냥 식신상관 자체를 시어머니다. 이렇게 그냥 하나를 특정해 가지고 뭐가 식신이다, 상관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죠. 예, 그냥 그걸 융통성 있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자, 이 글자의 모양들은 이 오각형으로 되어 있고 외곽으로 돌면서 이렇게 돌면서 전부 상생이고 그죠? 안에 별표 모양은 두 칸씩 건너면서 그걸 하죠. 이 구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뇌에다가 그냥 탁 각인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서 눈을 탁 감으면 뭐 눈을 감지 않아도 그냥 그대로 비견급제가 맨 위에 있고 그죠? 내 오른쪽이 이 화면을 이렇게 연상을 하셔가지고 그죠? 오른쪽이 식상, 그 밑에가 재성, 그 옆이 관성, 그 위가 인성, 그리고 다시 비견급제 이런 식으로 오각형 모양으로 머리를 딱 생각을 해놓고 안에 별표 모양이 어디로 향하는가도 딱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제가 요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식상의 관성은 이렇게 얘기하면 인성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 상관의 편제는 뭐 이런 식으로도 들어갈 수 있죠. 상관의 편제 이러면 정관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식신의 편제는 이렇게 되면요 편관이 되죠. 뒤집어 얘기를 하면 편관의 편관은 이러면 식신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그냥 전체적인 모양에서 생극관계를 기억을 하고 계시라 하는 게 제가 여러분들이 육친을 빨리 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이제 갑을병정으로 한번 놓아봤습니다. 일간이 갑인 경우, 그죠? 일간이 갑인 경우 식신 이러면 병화가 그냥 탁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정제 이러면 어떻게 해요? 기토가 탁 튀어나와야 되죠. 정관하면 신금이 탁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편인 이렇게 하면 임수가 튀어나와야 되고요. 이게 이제 반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쭉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해져야 된다 하는 논리죠. 그래서 이 익숙해지기 전에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식신하면 내가 목이니까 목생화, 나한테서 나오는 기운이니까 목생화다. 그리고 나는 간목이니까 나는 양의 목이다. 식신은 내가 생하는 건데 음양이 같은 거다. 그러면 환대 음양이 같은 양은 병화 정화 중에서 병화다. 그러면 간목의 식신은 병화다. 이 논리 과정을 거치죠. 이게 그냥 툭 이제 나올 수 있도록 이제 그게 연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 그죠? 이제 처음에는 그걸 우리 선생님들이 논리적으로 따지세요. 아까 말했듯이. 자, 편인 이렇게 하면 나를 생해주는 건데 음양이 같은 애다. 나는 간목이니까 목을 생해주는 거는 수생목이다. 그러면 수는 임수와 개수가 있다. 내가 간목의 양의 목이니까 임수 개수 중에 양의 수는 임수다. 그래서 임수가 간목의 편인이다.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되시죠? 예.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이제 비견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비견은 나랑 음양이 일단 같죠, 그죠? 그래서 일방적이다, 그죠? 주관적이다, 감정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간과 음양이 같다. 그렇기 때문에 고집, 주관, 자기만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일방적, 감정적으로 나오고 눈치를 잘 안 보는 독립시입니다. 급제는 그러면 눈치를 본다는 말이죠. 상대방을 견주어 본다는 말이에요. 생각을 해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비견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방적이라는 말이죠. 나밖에 모른다 이런 거죠. 욕심도 나밖에 모른다 이런 의미도 될 수가 있어요.
자, 내 옆에 나하고 똑같은 글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경쟁심, 투쟁심, 욕심, 또 의심도 발달. 그죠? 나하고 똑같으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아마 쟤도 그런 생각할 거야 하고 의심을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비견은 어떤 욕심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욕심요? 식상을 생하려는 거하고, 재성을 내가 취하려는 거하고, 관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려는 거하고, 인성에 대한 수용성하고, 이런 것들 다 있겠죠. 그렇지만 비견이 비견을 다시 봤으니까, 내 고집이 강해지고, 내 주장이 강해지는, 내 욕심이 배가 되는 이런 형태의 상황을 만들겠죠. 그죠? 예, 그렇게 되니까 인덕이 박하고 주변의 사람이 잘 안 모인다. 왜? 내가 내밖에 생각을 못하니까. 그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단순하고 순수한 면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상사가 간섭을 하면, 자, 상사는 우리가 뭡니까? 나를 규율하는 것의 모든 것은 관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회사에 다니게 되면 그 회사의, 봉급을 받음으로 인해서 지켜야 될 룰들이 있죠. 몇 시에 출근해야 되고, 몇 시에 점심을 먹어야 되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몇 시에 퇴근을 해야 되고, 내 위에, 나를 규율하는 상사는 누구, 뭐, 전체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나를 규율하는 모든 것들은, 관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호등 같은 경우도 운전을 하면서 내가 지켜야 될, 규칙이죠. 신호등도 관성입니다. 교통순경의 수신호도 관성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교통순경이 일방적으로 하는 수신호는 편관이 될 거고요. 교통신호등이 우리가 고장나지 않은 교통신호등이 노란불, 빨간불, 파란불 이렇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불이 전멸되는 거는 정관이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런 형태들이 상사가 나에게 뭘 하라고 지시하는, 명령하는 거, 이거는 뭡니까? 관성이죠. 관성이 있는데, 관성은 기본적으로, 나를 극하는 글자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내가 강해졌어요. 내가 강해지면, 저 관성의 간섭이, 내가 다가올까요? 아니면, 나 저거 없어도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까요? 이 관성의 간섭을, 받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싫어지지만,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라고 합니까? 숙명적인 논리가 나는 관성의 극을 받는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싫다는 표현을 못하고 하극상은 잘 못해요. 어떤 기운이 나오면 이 관성에 대한 명령에 불복종을 하면서 하극상을 할까요? 식상의 기운이 나오면 이렇게 극하겠죠. 예. 그런 논리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견과 식상이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비견이 강화되면요, 투덜대기는 합니다. 관성이 간섭을 하면, 내가 혼자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혼자 할 수 있으니까 나를 그냥 그대로 좀 냅둬라. 내가 알아서 할게 하는 사람들이 비견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너가 간섭이냐 하면서 이제 따지고 들면서 이제 반항을 하면 그때는 그거는 뭡니까? 이제 그거는 상관성, 식상성이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 논리를 아시겠죠? 예.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견이 있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비견은 식상을 생하고, 그죠? 인성의 힘을 뺍니다. 그리고 재성을 극하려고 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관성의 극을 받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식상을 하려는 성향을 가집니다. 식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생하는 모든 행위를 식상이라고 하죠. 내한테서 나오는 모든 행위들, 이런 것들이 식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흘리는 땀, 눈물, 말, 표현, 뭐 배설물까지 전부 식상에 해당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식상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비견급제, 식신상관, 재관인으로 가니까 얘는 식상을 생하려고 하겠죠. 재성을 생하려고 하겠죠. 그죠? 예, 그런 논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견급제가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식상을 생하려고 하는데, 이 식상은 재를 생하려는 과정의 앞단계죠. 그죠? 그렇지만 이 비견 자체는요, 내 본성이 뭡니까? 죄를 극하는 거죠. 죄를 극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식상을 비록 생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이 하는 행위의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다 없다, 이 결과는 뭡니까? 이거죠. 식상생죄, 이게 잘 나올 수 있다 없다, 잘 나오기 힘들죠. 왜? 내가 기본적으로 얘를 극하는 성향을 가지니까 쉽지는 않다는 거죠.
자, 누구의 간섭도 배제하고 열심히 내 이익을 추구하려고 한다. 그게 식상입니다. 그죠? 근데 그 결과인 재성은 취하기는 쉽지 않죠. 왜? 이 비견 자체가 그거를 극해내는, 제거하는, 쳐내는 역할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비견 자체가 극재성을 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을 해도 식상을 생하는 과정까지는 가는데 이 식상이 의 결과물, 열매인 재성을 내가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취하는 과정까지는 쉽지가 않더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뭐 시간이 왜 이렇게 일찍 끊겨버립니까? 네, 비견 이어서 나중에 다시 좀 하도록 할게요.